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고구려 배웠으니까 오늘은 백제를 배울 차례예요. 자, 먼저 백제는 사만 중에 어디가 변했다 했지? 그치. 마한이 발전해서 백제가 된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백제 성립 과정에서 볼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고분. 그러니까 이 고분이라는 거는 무덤이야, 무덤. 여기 밑에 여기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무덤은 고구려 무덤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무덤은 백제 무덤이야. 근데 둘이 닮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은 백제 사람이랑 고구려 사람이 비슷하구나. 같은 족속이구나. 근데 이제 고구려가 먼저 세워졌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백제를 세운 사람은 고구려에서 내려왔다. 봐봐. 백제를 세운 사람은 고구려와 같은 계통의 집단이다라는 거. 이게 바로 포인트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서울 석촌동 고분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제는 수도가 어디였을까? 지금의 서울 정도를 백제의 수도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강이 하나 흘러. 그게 무슨 강이야? 이제 한강이지. 그래서 결국에 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강을 차지하는 국가가 그때 제일 잘 나가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한강이 왜 중요했길래 이 삼국은 한강을 차지하려고 했을까? 그거는 바로 첫 번째 이제 물이 있으면 첫 번째는 농사가 잘 된다. 그 다음에는 해상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유리하다. 이 한강을 통해서 중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한강의 이점이라는 거. 그래서 삼국 중에 제일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나라는 바로 백제였다. 백제. 그래서 우리가 백제 왕들도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왕은 고이왕이라는 왕이에요. 고이왕. 얘는 한 2개 정도 했어. 뭘 했냐? 첫 번째는 관리의 등급을 마련했다. 지금도 너네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장관 있고 차관 있고 그런 식으로 있지. 그런 등급을 마련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관리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게 관복에 색을 달리하였다. 그러니까 장관은 빨간색 입어. 차관은 파란색 입어. 이런 색으로 색을 달리했다라는 거. 그럼 넘어가.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바로 근초고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성기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은 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영토를 행사하는데 어디까지? 마한이랑 가야까지. 마한이랑 가야까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구려를 공격했다. 고구려를 경각해서 고구 권항을 정사시켰다. 이거 기억나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할 때 저 고구 권항의 원자가 원통하다 할 때 원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백제한테 공격을 당해서 전사했다고 했지. 그래서 그거를 복수한 게 소수림왕과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다. 이렇게 배웠어. 그 고구 권항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근초 고왕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영토가 넓으니까 다른 나라랑 잘 외교 관계를 맺어보자 해서 중국 남조랑 외나라랑 잘 지냈다. 특히 이 외는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백제랑 외는 친구야. 엄청 친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바로 무슨 칼이냐? 칠지도라는 칼이에요. 칠지도. 왜 칠지도냐면 가지가 7개다. 그래서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해서 가지가 7개다. 이 칼에는 뭐다? 백제 왕세자가 외왕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친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백제 근초고왕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고구려에서 이제 광개토 대왕이랑 장수왕이 나타낼 색이지. 그러면 백제는 그렇지 복수를 하잖아.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를 먹어버리지. 자,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된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지?
기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역사는 유기적으로 연결감 있게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수도 한강이 뺏겼잖아. 수도를 뺏기면 도망가야지. 어디로? 웅진으로 도망을 간다. 웅진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백제의 위기지.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왕들이 몇 명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왕도 있지만 우리는 무령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무령왕이 이제 백제를 이제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뭘 했냐면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다. 이 22담로라는 건 지방관이야. 지방관. 즉 22명의 지방관을 파견을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를 했다. 중국 남조의 양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제 무령왕이 양나라랑 친했구란을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뭐예요? 무령왕릉이에요. 내 방학 때 여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여기 갔다 왔거든. 근데 진짜 엄청나더라고. 보기만 해도 엄청 웅장하고 진짜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할 때 어쨌고 아무튼 한번 가보세요. 공주에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고. 근데 이 무령왕릉이 문제는 무슨 무덤일까? 벽돌 무덤이야. 벽돌 무덤. 그러니까 무덤을 벽돌이야. 옛날 사람들은 무덤을 뭘로 지었게? 그렇지. 흙으로 지었는데 유일하게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야. 그래서 이 벽돌을 중국에서 배워왔구나. 그래서 이 무령왕 때는 중국 양나라랑 교류를 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유물이다라는 거죠. 넘어가. 그래서 이제 백제가 진짜 다시 한번 이제 잘 살아보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요. 바로 성왕. 성왕은 일단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수도를 옮겨야 돼. 웅진은 아니야. 해서 사비로 수도를 옮겨요. 사비로. 자, 그래서 이제 백제의 수도 변천사 여기 그림 있죠? 한성에서 웅진, 사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성왕은 이제 나라 옮겼으니까 우리 진짜 새 출발하자 해가지고 나라 이름까지 바꿔. 국호를 뭐라고 바꾼다? 남부여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려요. 첫 번째는 사비로 수도를 옮겼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과 교류를 하고 외에 비롯한 선진 문물을 전해 주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22부, 5부, 5방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성왕이 가장 포인트는 고구려한테 복수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고구려가 이제 백제랑 신라는 계속 나제 동맹의 관계였어. 예. 근데 이제 고구려의 좀 위기였거든. 이때 좀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어. 왕자의 난, 귀족들의 다툼, 왕이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다 하고 나제 동맹, 백제랑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이제 각을 잡지. 그래서 이겼어요. 백제와 신라는 어떻게 이겼어. 백제와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찾아냈지.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얘들아,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한강을 이렇게 서울이라고 치면 한강이 이렇게 흐르잖아. 그러면 이만큼 여기 한강 하류는 백제가 갖고 여기 한강 상류는 뭐 신라가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을 나눠 가졌어. 근데 하필이면 진짜 이 성왕은 운이 안 좋아. 때를 잘못하고 났어. 왜냐면 이때 신라왕은 진흥왕이라는 진흥왕인데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 너무너무 잘 나가는 왕이었거든. 그래서 이 진흥왕이 뒤통수를 친 거지. 나제 동맹을 깨버려. 동맹을 깨고 진흥왕이 이게 몰래 기습 공격을 하는 거야. 신라가 진흥왕이 이제 기습 공격을 해서 한강을 다 이제 신라가 먹어버렸어. 그래서 성왕 진짜 개빡치지. 성왕이 개빡쳐가지고 이제 신라랑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싸우러 가. 그래서 근데 이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지. 죽었지 성왕도. 진흥왕이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